자, 이제 두 번째 시 깃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바람에 막 힘차게 펄럭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그런 이제 깃발의 역동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시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작품이거든요. 어, 보통 다른 문학 작품 물어볼 때도요, 선지 아시죠? 선택지에 그 선택지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시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 방법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일단 먼저 갈래부터 쓰시죠. 갈래. 자, 자유시, 형식 자유로운 자유시. 그 다음에 감정 읊은 서정시. 정리됐어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두 번째. 성격 씁니다. 역동적이고요. 역동적, 막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거죠. 역동적, 그 다음에 상징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 나와요. 세 번째, 의지적. 강한 의지를 드러낸. 그래서 상징, 역동, 의지적. 그 다음 세 번째, 제재 들어가요. 제재. 주제가 되는 소재, 중심 소재 아시죠? 깃발이고요. 깃발. 내용상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1행부터 9행까지 시니까 별로 그렇게 긴 시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문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아까 이상향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 내가 바라고 원하고 지향을 했어. 그러나 좌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주제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및 좌절.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및 좌절.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특징도 되게 다양한데, 일단 첫 번째, 다양한 보조관념을 활용해서, 보조관념이 들어갔다라는 건 아시죠? 비유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비유적 표현들 역시나 본문하면서 다시 할 테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특징 첫 번째, 다양한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깃발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냈다. 첫 번째, 다양한 보조관념 사용, 깃발의 상징적 의미 제시. 두 번째,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흰색과 푸른색의 이미지가 드러나요. 두 번째 특징이 흰색, 푸른색의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하셨죠? 세 번째,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 역설법 나와요. 역설법. 역설적 표현, 그리고 하나 더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표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심상을 한꺼번에 표현을 한 거지, 그치? 공감각적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 등. 역설, 공감각적,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부터 들어갈게요. 자, 깃발이라는 제목 보이시죠? 제목이자 이 시의 중심 소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깃발을 다 묘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것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뭐겠어? 깃발 얘기하는 거겠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래요. 소리 없는 아우성. 되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아우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여러 사람들 으아 막 이런 소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래. 말이 돼, 안 돼? 앞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역설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설. 그치? 모순된 표현. 원래 아우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리가 있는데, 소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모순된 표현, 역설을 활용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그거지. 이러한 모순적, 역설적 표현을 사용을 해서 뭘 표현한 거냐?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펄럭펄럭 막 움직이는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는요, 깃발의 보조관념이 되는 거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요 표현 자체는 역설법이 되지만 중요한 거, 여기에서 이게 비유적 표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 자체가 깃발의 보조관념. 이해되시죠? A는 비다 형식이니까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표현 방법은 마지막에 본문 다 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깃발의 보조관념 체크. 역설법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첫 번째 행위 정말 많죠. 자, 거기 보시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게 공감각적 심상도 돼요. 심상 중에 공감각적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을 같이 쓰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공감각일까?
왜 공간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깃발이라는 대상을, 깃발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시각이야. 근데 그거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공간각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감각의 전이가 되게 중요하잖아. 감각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냐잖아. 그래서 요거는 시각을, 왜? 메인은 깃발이니까. 그래서 시각을 청각화한.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그래서 감각의 전이는 시각의 청각화, 그리고 사용되는 표현은 공간각적 이미지 표현. 됐죠? 일행 하나에 뭔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역설법도 여기고요. 공간각적 심상도 여기고요. 깃발의 보조관념 활용 한운유법도 사용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푸른 해원. 푸른 해원 할 때 해원의 의미는 나와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바다죠. 그래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푸른 해원 박스. 푸른 해원은 나의 이상향. 나의 이상향. 내가 원하는 이상세계라고 쓰시면 돼요. 이상향, 이상세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뭐가 나와요? 푸른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죠. 푸른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이상향 상징하는 소재. 자,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 노스텔지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림 나와 있어요. 자,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자,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요것도 역시나 깃발을 표현한 그런 보조관념 중에 하나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내용상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행부터 3행까지 먼저 끊어서 1행부터 3행까지는요.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상향에 대한 동경 하셨어요? 이상향에 대한 동경. 그 다음 두 번째,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순정 체크, 그 다음에 물결같이 체크. 자, 일단 순정이라는 대상 자체는 역시나 위에서 말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처럼 깃발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깃발의 보조관념이고요. 근데 이런 깃발의 보조관념인 순정이 뭐같이, 물결같이, 뭐뭐같이 나왔잖아. 뭐뭐같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지. 자, 그래서 직유법 체크해 두시고,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다음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이념의 표대,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죠. 깃발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깃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깃대에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념의 표대라는 거는 깃대의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이념의 표대의 끝에, 자, 깃발에 묻혀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세계까지 날아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깃발은 깃대에 묶여져 있는 근원적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근원적 한계.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라는 표현인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애수라는 거 나와요. 예, 이게 슬프랬죠? 나의 슬픔은, 나의 슬픈 마음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애수는 역시나 애수도 뭐가 되는 거야? 위에서 말한 깃발을 보조적 제시한 깃발의 보조관념에 해당이 돼요. 자, 애수는 역시나 이번엔 뭐처럼? 백로처럼. 백로 그리고 철험도 마찬가지로 뭐뭐같이처럼 직유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 역시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위에서 푸르다라는 푸른색 이미지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백로, 화이트지. 그치, 흰색의 이미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내용 정리할 때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적 이미지를 드러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푸른색과 자, 백로라는 색채 이미지 흰색 나왔어요. 자,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1, 2, 3행 하셨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서 4, 5, 6을 묶으세요. 4, 5, 6을 묶으셔서 4행부터 6행까지는 깃발의 순수한 열정 및 애수. 4행부터 6행까지 자, 깃발의 순수한 열정 및 애수. 깃발의 순수한 열정 및 애수. 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 마지막 파트. 자, 7행 봅시다. 아, 누구던가. 감탄사 들어갔죠? 감탄사 활용한 표현 방법 기억나시죠? 영탄법. 뭐가 많죠? 영탄법 쓰였고요. 자,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여기도 중요한 거 나와요.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얘가 뭐냐? 얘도 역시나 뭐야? 깃발의 보조관념이 되겠지. 그래서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왜?
내가 가고 싶지만 나는 묶여져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이상향에 끝내는 갈 수 없는 그런 슬픔, 그런 마음. 그래서 요거는 깃발을 대신하는 존재. 이해됐죠? 자, 그런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는, 이 그는 누구겠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겠지?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 존재라고 보시면, 신적 존재, 절대적 존재.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자, 여기 7, 8, 9 묶으세요. 7, 8, 9 묶으셔서 다시 한번 소단한 정리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쓰시느냐?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에 대한 서글픔, 슬픔. 이해됐죠? 7, 8, 9행 묶으셔서 세 번째 파트 정리합니다. 자,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에 대한 서글픔. 하셨어요? 정리하셨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우리 좀 다시 한번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표현 방법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일단 표현 방법만 본인이 필기하신 거에다가 다른 펜으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편한 걸로 다시 한번 눈에 띄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요. 자, 첫 번째 소리 없는 아우성. 요거 있었죠. 소리 없는 아우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요 정리했죠. 그 다음에 순정. 그 다음에 애수. 거기에다 마지막 슬프고 또 애달픈 마음. 요 다섯 가지는 뭐라고요? 깃발의 보조관념. 요 다섯 가지 체크하셔서 요게 다 깃발을 의미하는 아이야. 깃발. 정리됐지? 자, 그리고 이 깃발이 의미하는 거는 이상향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도달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슬퍼해.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또 하나 보조관념의 의미를 가진 애가 뭐가 있었냐면 이념의 표대라는 거 기억나시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깃발은 아니고 그 깃발을 묶고 있는 깃대.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이 깃대는 결국 뭐냐면 이념의 표대. 그 깃대 옆에다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뭘 쓰시냐면 이상세계에 대한 화자의 굳은 의지. 이상세계에 대한 화자의 굳은 의지. 그 다음 두 번째 깃발을 묶고 있는 현실적 구속. 깃발을 묶고 있는 현실적 구속. 그리고 제약 아시죠? 제약. 나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제시했다. 근원적 한계. 요걸 의미하는 게 이념의 표대 곧 깃대의 의미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여기 표현 방법 사용한 게 되게 많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 방법을 찍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여기서 사용한 거 뭐라 그랬지? 그치, 역설. 소리가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우성하고 모순되기 때문에 역설법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었지. 그치, 공감각적 심상. 깃발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그치, 아우성이라는 청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 자, 은유법 활용을 했는데 은유법은 어디에서?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손수건이라고 표현한 거, 순정, 애수, 거기 그다음 마지막에 마음까지. 요 다섯 가지는 다 A는 B다. 얘는 무조건 이거야. 원관념하고 보조관념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한 A는 B다 형식의 은유법에 해당하는 보조관념들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직유법 했었어요. 뭐였지? 순정은 물결같이, 그 다음에 애수는 백로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 혹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애들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직유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결같이, 백로처럼, 여기에서 사용된 거는 직유법.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던가. 여기 어디였었어? 그치, 여기 영탄법, 감탄사 활용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거 중에 문장 어순을 바꾸면 원래 우리나라 문장의 기본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는이라는 주어가 맨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거기 보면 7, 8, 9행을 전체를 묶어서 봤을 때 그는 애달프고도 슬픈 마음을 공중에 매단 그는 누구던가 사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문장 어순에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 전체 7, 8, 9를 묶어서 뭐를 할 수 있냐? 도치법까지. 도치. 문장 어순을 뒤집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도치법까지 먼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까 마지막 했던 거 푸른 해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었지? 색채 이미지? 그치. 흰색의 백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서로 시각적 이미지가 대응되는 색채 대비가 있었어요. 표현 방법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 깃발이라는 시는 깃발 자체만으로도 잘 나오지만 선택지로도 많이 활용되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표현 방법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포인트.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